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오늘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네요, 유리님. 네. 네, 금값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되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오늘.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좀 이따 보시고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네, 그럼 주요 지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8,561원으로 1.77%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1,197.5원으로 0.76% 상승했고요. 중국 위안화는 168.18원으로 0.24% 상승했습니다. 어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091.7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거의 동일하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나스닥 증시 역시 8,112.46포인트로 전일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9,806달러로 약 2.9% 하락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가 약화돼서 유럽 증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달러화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저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신데요. 네. 네, 다음은 글로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연구소장이 리브라는 결국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민은행 산하의 디지털 통화연구소의 무장춘 소장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결국에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팩트가 열린 첫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요. 그래도 향후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입니다. 네, 벡트 거래소라는 선물 거래소인데 네. 벡트에서 첫날이었던 어제 선물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으로 보는 투자 전문가들도 있는데 좀 다른 시선들도 있는데 그건 다음 뉴스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 심카드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이동통신 업체거든요. 네. 버라이즌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카드 생성과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국제회의에 이어 북한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네, 이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돌면서 네. 날래 코인 채굴 하라 이런 짤이 돌았던 게 생각나네요. 네. 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자금 세탁과 달러에 대한 어떤 확보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북한이 직접 이제 발행을 해서 미국하고 국제연합의 금융 제재를 피해서 무역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벡트 거래소가 60만 달러 규모의 BTC 선물 계약을 성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벡트가 출시한 지 24시간 동안에 63BTC, 약 60만 달러의 선물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지금 벡트 거래소가 코인판이나 이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이 가격이 선반영됐다.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온 거는 벡트 거래소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OTP 해킹 논란에 대해 비트소닉에서는 내부, 외부 해킹 둘 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다 외부다 하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건 비트소닉 대표만 알 것 같아요.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 계정 해킹을 당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내부 사고는 물론이고 외부 해킹 내역도 없다라고 해명하는 공지를 했는데 이건 일방적인 거고요. 사실 최근에 크립토 관련된 월렛이라든지 뭐 거래소 이런 정보가 나간 게 되게 많아요. 정보가 유출된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거래소랑 아이디랑 비번을 거의 대부분 똑같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해킹 당할 거예요.
그 코박스에 계정 있으시잖아요. 네네. 바꾸셔야 바꿔야 돼요. 되나요? 네. 길게 보실 것 같으면 해킹 당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 ICO와 I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자유한국당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한 민부론에 따르면 각 분야의 경제 정책과 함께 ICO와 IO를 허용해야 한다. 암호 자산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블록체인 행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을 자주 뵐 기회가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ICO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니까 어느 정도 이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열심히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래로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발표도 하고 정부 자체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 자산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이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좀 이걸 규제화하고 단도리하고 해야 되는데, 단도리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양산되고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야당이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정부에서 좀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제 송금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블록체인 도입에 눈치를 보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송금하거나 이럴 때 한 2, 3일 걸리니까 막 엄청 답답해요. 외국에서 송금 받을 때도 이거 결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동안 우리가 이거 다 저희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니까 마케팅 다 해줬다가 얘네들이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고 이게 잘못 오류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리플사와 JP모건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송금 시장 혁신에 나섰지만 국내 은행들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쪽의 일이에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한 이걸 계속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핀테크 서비스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핀테크 서비스 2019 블록체인 아이디어 톤과 제7회 핀테크 이니셔테크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발빠른 행보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이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국내 다양한 은행들이 실제로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암호자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 절대 기사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문제들인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금융권에서 굉장히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안전하다라고 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겠습니다. 빗썸 글로벌에서 열흘간 7개 프로젝트를 연이어 상장했네요. 빗썸 글로벌 2달 동안 30여 개나 코인을 상장을 시켰네요. 빗썸 원화 거래소에서는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을 상장을 시켜서 유저도 확보를 하고 상장 후에 또 시도를 많이 해서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또 국내 원화 마켓까지 연동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빗에서 바이낸스 코인 신규 상장 및 입금 에어드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에어드랍. 코빗이 바이낸스 코인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 에어드랍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저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무료로. 예를 들면 자기네 자체 코인을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도 스텔라루멘이 이런 유저들한테 이벤트라든지 어떤 선심성 이벤트를 한다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가 너희한테 코인을 줄게 해서 이렇게 에어드랍을 공중투하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국내 5대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빗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박스보다는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BNB 코인. 좀 재밌네요.
지닥에서 코스모스 아톰 허브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코스모스 허브 업그레이드 예상 일시가 24일인데요. 이때 입출금 정지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아요. 오후에 11시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큰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꿈꾸는 ADE가 한국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7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블록페스타 2019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 블록 미디어라고 있는데요. 네. 국회 도서관에서 블록체인을 주요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의 예상 시총이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엄청나네요. 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레이가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역경매에서 0.0000001499 비트코인 약 182원에 낙찰이 돼서 예상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엄청나네요, 규모가.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님, 네. 어저께 저스티스 리님께서 이야기한 거 먼저 남겨드릴게요. 네. 그 거래소에서 은행을 통한 입출금을 다시 지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글로벌 은행이라면, 네, 거래소 은행 입출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님. 지금 글로벌 은행만 되는 게 아니고 국내 거래소에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스티스 리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 상위 15개 은행이 계좌를 통해 크립토 거래소에 달러 입출금을 지원하였는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미국 은행 순위 15위권 내에 80개 이상 은행들. 지금 뉴스에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온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시 찾아가지고 미국 은행 관계자들 혹은 이 국내에서 이걸 아는 크립토 펀드들의 연락을 내일은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이 블록체인 행사가 최근에 많아져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블록체인 행사 같은 거 가보셨나요?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요. 네. 가본 적이 없으세요? 네. 컨퍼런스나 박람회 같은 것도.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건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행사는 가보셨고요? 네, 뭐 여러 군 코엑스 네, 같은데. 코엑스에도 많이 가죠. 작년에 미덥, 컨퍼런스 뭐 이런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한 달에 뭐 100개도 넘은 적도 있었고. 근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행사들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요즘에는 한 달에 10개도 없는 것 같아요, 행사가. 네. 그럼 혹시 소장님은 거기에 자주 가보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갔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저도 행사에는 많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는 대형 행사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지디넷 코리아에서 하는 블록체인 서울, 코엑스에서 엄청 크게 하는 거랑 그리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신라 호텔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네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네. 성황리에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 팩트블록이랑 블록포스트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연결해서 비탈리 부테린이 이번에 오는데 진짜로 오는 건지. 네. 비탈리 부테린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이더리움의 그 개발자, 창립자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이게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블록포스트의 국장님한테 좀 전화를 해보려고요. 네. 블록포스트의 이구순 국장님입니다. 주무시려나? 생방송이라.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구순 국장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더랩의 김경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저희 생방송 아닙니다. 크립토 투데이인데요. 네. 그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네.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이 온다고 그래서 네.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블록포스트라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편집국장 이구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제가 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행사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혹시 행사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우선 저희 행사는 올해 두 번째 행사고요. 네. 국내에서 여는 블록체인 관련 행사 중에서는 저희가 자랑하기로는 네, 최고의 네. 행사이고요. 네, 네. 단순히 한국의 관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글로벌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행사장에 오면 굉장히 다국적 느낌이 난다. 강사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잖아요. 실제로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실제로 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향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행사에 가면? 이달 말에 하드포크도 계획돼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네, 네. 이더리움의 향방을 비탈릭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네요. 그런 거는. 그 네. 행사에 또 연사자 중에 그 괜찮은 연사자 오시는 분들은 또 누가 계시죠? 네, 저희 이번에 행사에 꽤 여러분들이 오시는데요. 네, 네. 우선 닉 자보라고 닉 자보.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네, 발명하신 네, 네. 그 컴퓨터 과학자가 오십니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번에는 작업 증명 POW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아담 백 블록스트림 CEO도 오십니다. 블록스트림에서도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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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탈릭과 같이 이더리움을 만든 게빈 우드도 함께 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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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빈 우드가 그 지금 외에도- 소속이 컨센시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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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외에도- 현재 그 암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뭐 실제 네. 규제는 없지만 이 국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네. 국제 시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하는 행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고 있는데요. 네, 네. 작년에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네. 올해 그건 맞아요.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단순히 네. 암호화폐를 투자용, 네. 투기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조금 성숙한 눈으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때 작년에 저도 그 행사장 갔다가 저는 태어나서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본 게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주목하겠습니다. 네, 네. 꼭 오십시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블록포스트의 이구순 국장님이셨고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저스티스리님 댓글은 내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찾아보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삼각 수렴 하방 뚫릴 각 지옥 하나요? 또 내일 하겠습니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